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 공통의 그 의제를 놓고 이렇게 집단 토론을 하는 예가 별로 없어서 사실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공 모두의 문제 또는 특정 지역 모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자주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져서라도 해결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또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또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한 대안들 또 해결 방안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일극체제, 수도권 집중, 대한민국 뭐 너무 집중이 많아요. 지역적으로도 집중되고 계층적으로도 집중되고 기업 또 특정 대기업들로 많이 집중되는 측면이 있고, 저는 이런 집중의 문제를 일부라도 완화를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중에서도 지방, 지역이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얘기를 좀 생생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많은 시사점도 있고 또 가능성도 찾아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또 지역이 수도권과 함께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한 번 대한민국 정치에 신선한 충격을 안겼는데요.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은 그는 전통적 지지 기반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은 단순한 형식적인 일정이 아니었는데요. 말 그대로 민심을 직접 듣는 민심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뜨거운 설전마저 벌어졌는데요. 광주시장과 무안군수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즉석에서 공개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TF 구성을 직접 약속하며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권위적인 중재가 아니라 국민의 갈등을 대통령이 직접 마주하고 듣고 그 자리에서 해법을 찾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소통의 정치이고 진짜 민주주의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단순한 민생 청취를 넘어 대통령이 논쟁적 의제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일반 정치인도 피하려는 지역 갈등을 대통령이 직접 마주했다는 건 파격을 넘어선 용기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 즉 갈등은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해결된다는 소신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정말 이런 국가 지도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니 명비어천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사법시험 부활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책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로스쿨 중심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진솔한 대화와 고민을 먼저 꺼내놓은 모습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진짜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이유입니다. 또한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찾은 전남 고흥 소록도병원 방문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는데요. 선거 때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이득이 크지 않은 이른바 호남 속 TK라 불리는 지역까지 직접 찾아간 건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말뿐인 정치가 아니라 실천으로 다가가는 정치였는데요.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체감하는 진짜 국정 행보인 겁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깊이 새겨야 할 발언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은 엄청 높은 사람이 아니라 충직한 국민의 일꾼일 뿐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원칙을 실천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네, 좀 어색하죠? 네.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충직한 국민의 일꾼으로 제1 시민에 불과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한테 막 저 갇혀가지고 고함 치는 분 있던데, 이거 서 계셔도 되니까 들어오라고 하시죠.
우리 1차 토론 아까 보니까 뭐 무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여기 참사 얘기였어요. 고함치던 분 계시던데 마이크 줄 테니까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하십시오. 일단은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을 뵙고자 한 거는 일단은 제가 선거 때 다니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사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충분히 못 들은 게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오늘 2부에서는 자유롭게 좀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싶고 제일 중요한 의제는 역시 광주 군공항, 광주 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당대표 처음 나올 때부터 수없이 많이 논의되던 건데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각각의 입장을 여기저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서로 적절히 타협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데도 어떤 의견의 차이 또는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나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의제는 현실적으로 당장 닥친 광주 공항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 해결책의 단초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첫 번째 의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한번 듣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수도권에 뭐 온갖 문제들이 논의가 되는데 사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대한민국이 과도하게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서 수도권이 미어 터지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토가 좀 효율적으로 사용되면 다 상당 정도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그 이해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고함치던 시민에게 마이크를 드릴 테니 들어와서 말씀하시라고 한 대목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번 타운홀 미팅은 단지 지역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의 출발점이었는데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함께 AI와 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 구상까지 현실 문제와 미래 비전을 동시에 다뤘습니다. 이쯤 되면 소통왕이라는 표현이 너무 약하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진정한 의미의 국민과의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민주주의의 심장, 광주에서 시작된 이번 만남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는데요. 광주가 빛의 혁명의 어머니였다면 이제는 국민주권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국민과의 거리를 허물었고 갈등을 직시하며 민심의 한복판으로 성큼 들어섰는데요. 거창한 형식도 없었고 짜여진 각본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가진 건 진심과 소통뿐이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눈을 맞추는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정치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소통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금일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락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이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는데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윤석열 구하기에 나선 재판부입니다. 사법부가 언제부터 이렇게 철저히 윤석열 방탄막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은 고작 출석 의사 운운하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죠. 24일 저녁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25일 법원은 이를 단칼에 기각하며 윤석열이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법부의 작태를 우리는 몇 번째 보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은 이미 경찰 출석 요구를 3번이나 무시한 전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이번엔 나오겠다고 했다고 법원이 믿어준다는 건데요. 이런 허술한 논리라면 앞으로 법정에 설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법원은 지금까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윤석열의 목줄을 끊어줬는데요. 증거인멸은 물론 체포방해까지 지시한 혐의가 있음에도 사법부는 여전히 윤석열에게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쯤 되면 법원 판결이 아니라 윤석열 무죄 인증서나 다름없는 상황인데요. 내란 수괴를 앞에 두고도 고개 숙인 사법부, 이제는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번 기각이 특검의 수사 동력 자체를 꺾으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점인데요. 12.3 비상계엄령 선포 지시, 군수 내부 통신기록 삭제 지시,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방해 등 그 어느 하나도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보호받는 모습인데요.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아니면 내란 세력의 은신처입니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변한 건 없습니다. 특검은 즉시 윤석열 측에 오는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번엔 3번씩 기다려주지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즉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반복해서 신청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혹시 법원도 반복해서 기각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방탄연대, 검찰과 법원이 교대로 철옹성을 쌓고 있는 형국인데요. 내란 잔당 세력의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윤석열은 이미 경찰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전력이 있는데요. 버티고 회피하고 지연하는 게 그의 기본 전략인 거죠. 특검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벌써 출석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이런 뻔한 버티기를 오히려 보호하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특검 관계자 말처럼 재판엔 꼬박꼬박 출석하면서 수사는 회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중 플레이일 뿐인데요. 문제는 단순한 영장 기각이 아닙니다. 이건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검찰과 사법부에 숨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내란을 공모하고 증거를 지우고 체포를 방해한 자가 버젓이 활보하는데도 체포조차 못하는 나라. 이게 정상입니까? 사법부가 나서서 윤석열을 법 위에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 늦장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호한 청산인데요. 내란 잔당, 사법 카르텔, 방탄연대, 이 모든 것을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윤석열 한 명만 잡아서는 부족한데요. 그를 비호하고 지탱하는 어둠의 사슬을 끊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선택한 특검인데요. 이제는 국민이 선택한 정의를 보여줘야 할 시간입니다. 법원의 기각,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윤석열은 다시 도망갈 시간을 벌었는데요. 하지만 진실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특검의 의지와 국민의 분노인데요. 내란 잔당 세력, 그 뿌리까지 완벽하게 진압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또다시 어둠 속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는요. 대한민국 정치의 현재를 보여주는 2가지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방문 때 있었던 타운홀 미팅 기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특별검사 수사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이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현직 대통령의 소통 방식,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어떤 사법적 책임 문제가 딱 교차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아요. 이 기록들을 통해서 뭐랄까 정치 소통 방식하고 또 법 집행 과정의 그 생생한 모습,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흥미롭거나 중요할 만한 지점들을 저희가 콕콕 짚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빠져들어 보시죠.
네, 그 광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현안을 두고 직석 토론 같은 걸 벌이고 직접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반면에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건에서는 특검의 체포 영장 청구 그리고 법원의 기각 이런 법적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타운홀 미팅 기록부터 볼까요? 이 기록을 보니까 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이거 가지고 광주시장하고 무안군수 사이에 공개적으로 좀 설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대통령이 거기에 직접 끼어들어서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 이러면서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까지 약속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대통령이 사실 좀 민감할 수 있는 지역 갈등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 이 기록에서는 이걸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뭐랄까, 갈등은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해결된다. 이게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게 반영된 장면이라는 해석이 있더군요. 아, 그런 맥락이군요. 네. 심지어 그 현장에서 막 소리치던 시민이 있었는데 마이크 드릴 테니 들어와서 말씀하시라. 이렇게 제안해서 발언 기회까지 줬다는 일화도 언급이 되고요. 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논쟁 속으로 뛰어들어서 뭔가 해법을 찾으려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네요. 그리고 전남 고흥 소록도 방문이나 대통령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충직한 일꾼이다. 이런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런 직접 소통 방식, 자료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그려지는 것 같은데 혹시 접근법의 다른 면이나 잠재적인 어려움 같은 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지금 저희가 보는 이 자료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줬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가능성 이런 것까지 심층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이 자료만으로는 좀 파악하기 어렵고요. 다만 수도권 집중 문제라든지 국토 균형 발전 같은 좀 큰 담론에 대한 고민도 현장에서 나눴다는 점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자료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분위기가 정말 사뭇 다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내란 공모 혐의 이런 걸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 그러니까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법원 허가장이죠. 이게 기각됐다는 게 핵심인데요. 특검 쪽 입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조사 때도 그렇고 특검 소환 요구에도 여러 번 응하지 않았으니까 조사를 하려면 영장 청구가 꼭 필요했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근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스를 제공한 쪽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소환 요구를 3번이나 무시한 적이 있다. 이걸 지적하면서 법원 결정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윤석열 방탄막이라든지 심지어 내란 잔당 세력 비호 같은 표현까지 쓰면서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아주 깊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이야, 법원 판단하고 특검 입장이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히는군요. 그럼 이 자료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다고 보나요? 그냥 한 사람 출석 여부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이걸 그냥 단순한 영장 기각 사건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내란 잔당, 사법 카르텔, 방탄연대 이렇게 지칭하는 어떤 세력들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강한 주장이네요. 네, 그래서 특검은 6월 28일 오전 9시까지 다시 나오라고 통보했고 만약 또 안 나오면 즉시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법 시스템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이죠. 오늘 살펴본 두 기록, 정말이지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현직 대통령이 논란의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소통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전직 대통령이 법적 절차의 한가운데서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뭐랄까, 대한민국 정치와 사법이 마주한 두 가지 다른 현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례는 리더십의 소통 방식이 이렇게 정면 돌파와 법적 대응이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일 때 이게 사회적 신뢰나 갈등 해결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생각하게 만들죠. 하나는 어떻게 보면 광장의 정치, 다른 하나는 법정의 정치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이 두 가지 상황을 접하신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정해진 사법 절차를 통한 진실 규명,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접근 방식 사이에서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